3장의 마지막 부분이다. 리니어라이제이션 앤 디퍼런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겪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친숙한 표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치환적분 같은 거 할 때 뭐 dx는 뭐 dt 뭐 이런 거 할 때인데 그런 걸 디퍼런셜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단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굉장히 복잡한 함수를 직선 형태로 근사시켜 가지고 우리가 값을 찾아내는 테크닉인데요. 이거를 선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선형화한다. 곡선을 직선화한다. 직선이 선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선형화한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선형 근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퍼렌셜이라는 거는 이게 뉘앙스가 참 애매해요. 그냥 나무는 나무다라는 것처럼 요거는 벽이다. 뭐 저건 칠판이다. 뭐 이런 것처럼 디퍼렌셜은 그냥 디퍼렌셜이다라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이게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된 게 없어요. 되게 애매해요. 어떤 분은 디퍼렌셜 이퀘이션은 뭐 미분, 방정식 이렇게 해서 디퍼렌셜을 미분이란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dx dy를 어떤 차이에 대한 거, 그러니까 뭐 차분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이제 디퍼렌셜 이퀘이션은 미분이라는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미분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차이라고 하기도 하고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저도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안 돼요. 그래서 리니어라이제이션도 그냥 어디 학회나 이런 데 수학회 학회나 외국 가서 그냥 학교 발표에서 리니어라이제이션 하면 다 그냥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계속 여러분들께 리니어라이제이션 그러면은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접선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나 이제 우리말 안 써. 나 이제 무조건 접선 탄젠트 라인 쓸 거예요. 이제 그렇진 않잖아요. 접선이라고 표현하듯이. 근데 디퍼렌셜은 좀 이해해 주세요. 디퍼렌셜은 저도 적절한 말을 못 찾겠어요. 물론 그냥 앞에서 다른 분들 대세 따라서 그냥 미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분 dx 하면은 이게 x를 미분한 건지 알 길이 없고 그렇다고 차분하면은 또 뉘앙스가 좀 약간 애매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디퍼렌셜 dx dy라는 거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아마 그냥 디퍼렌셜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도 저 양반 무슨 뭐 사대주의 뭐 그런 거 아니야? 조선시대 때처럼 뭐 한글 무시하고 한자 쓰는 거에 맞들인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적절한 말 못 찾아서 디퍼렌셜이라고 하겠습니다. 리니어라이제이션은 선형 근사 아니면 선형 뭐 근사 아니면 선형화 뭐 이렇게 우리말로 설명하고 탄젠트 라인도 그냥 접선의 접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디퍼렌셜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자꾸 저 디퍼렌셜이라고 얘기해도 저 양반이 좀 적절한 말을 못 찾아서 그렇구나라고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은 일단 왜 나왔는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미 이런 값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루트 9는 3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루트 9.002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일단 3에 가까운 값인 거 알겠는데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근사값은 그러면 좋아. 그러면 근사값이라도 구해보세요. 근사값? 뭐 정확한 거 원하지 않으니까 근사값은요? 일단 알 길이 없어요. 뭐 좋아요. 그 루트 때문에 일단 이건 손으로 계산 못해요. 그건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 자, 우리가 3의 백승은 계산할 수 있죠. 이건 뭐 어쩌고 나올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값이 나왔어요. 이걸 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3 플러스 그냥 지울게요. 3 플러스 0.00 파이의 백승은 뭐 정확하게 계산은 못하겠죠. 요거의 근사값은 무엇일까요?
이런 거. 이러면 이제 뭐 이항전개를 해서 뭐 할 수 이거 이항전개 될까요? 근데 이항전개에서 다 합할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보시면요, 뒤에 뭐 로그표도 나와 있고 삼각함수 표도 나와 있고 뭐 있잖아요. 그 말은 이런 것들 근사값을 다 구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했을까요? 이런 거를 계산기로? 계산기로는 당연히 구할 수 있죠. 계산기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장하고 있을까요? 계산기가 이 값을 저장하고 있다는 거는 여기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구멍 1에서 9까지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0자리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10자리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10자리죠. 벌써 10의 3승에 9 곱하기 10의 3승의 데이터 공간이 필요한데, 문제는 컴퓨터 우리 윈도우에 있는 이런데 컴퓨터는요, 여기 소수 셋째 자리가 아니라 한 10자리까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소수 7번째 자리까지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이만큼의 데이터 공간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걸 구하는데 컴퓨터도 정확한 값을 몰라요. 그래서 근사값을 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양의 데이터가 아니라 요거에 대한 근사값에 대한 식 하나만 딱 컴퓨터한테 넣어놓고 이 값 대입했을 때 바로 탁 튀어나오게 만든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근사를 시킬 것이냐 하는 이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 그냥 눈으로만 보면은 잘 이제 와닿지가 않으니까는 제가 여기 별도로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X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Y축이 있고, 여기에 Y는 fx라는 것이 있어요. 곡선이죠, 현재. 얘는 아까 전에 말했던 뭐 루트 어쩌고저쩌고 될 수 있고, 아니면 x의 백승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점에서 A라는 점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A가 주어졌을 때 FA의 값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루트 3 같은 거, 루트 9 같은 거는 3이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A가 9 같은 경우예요. 이 경우는요. 이 경우는 A가 9이고 fx가 루트 x인 경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뭘 구하고 싶었어요? 루트 9 플러스 0.002 이런 걸 구하고 싶었잖아요. 이걸 못 구해요. 근데 보면요. 만약에 A가 여기 있고, 만약에 A가 여기 있고, 여기에 있을 때,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우리는 A 플러스 9 플러스 0.00이라는 아주 작은 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거든요. 근데 문제는 F A 플러스 H의 값은 못 구해요. 아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건 만구불변의 법칙인데, 항상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혜를 짜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알고 있는 값을 통해서 미지의 세계를 탐사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달에 그냥 갈 수 없어서 로켓을 만들고 했듯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FA 값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A, FA를 지나는 접선의 식을 하나 구합니다. 예. 그리고 이 직선의 식을 직선이죠. 그래서 리니어하다고 해서 LX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LX라고 합니다. 이건 직선, 리니어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A, FA를 지나고 기울기가 F'A인 직선이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거기 식에 나와 있듯이 FA 플러스 F'A의 X-A로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남은 건 뭐냐면은 A 플러스 H 값을 대입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대신에 요거를 하면은 여기 당연히 오차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h가 0에 매우 가까우면은 뭐 그 정도 오차는 뭐 까짓 거 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여기의 아이디어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때 f의 a 플러스 h를 우리가 구할 수 없으니까 요거 대신에 l의 a 플러스 h를 구하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언제요? when h의 값이 절대값 h가 작을 때, 스몰일 때. h의 값이 매우 작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걸 구하면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선형 근사식이에요. 요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요거 값을 구할 수 없을 때 이거 못 구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이거 대신에 요런 방식을 택해서 구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다시 이제 원래 여기 대본에는 없었지만은 자, 우리가 루트 9는 3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때 루트 9.002는 뭐게?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은 실제로 A가 X축이고 A가 Y축일 때 Y는 루트 X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3일 때 9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3, 여기 3, 죄송합니다. 3, 9가 아니고 X가 9일 때 Y 값은 3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9,3을 지나는 그리고 요 루트 x에 접하는 직선의 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예. 그래서 우리가 L 이 빨간 접선의 식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LX는 일단은 3FA에다가 F'A의 X-A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FA, A에다 9 넣으면은 3이죠. 그러니까 3 플러스 F'A, fx가 루트 x니까 x는 0이 아닐 때 y'은 2 루트 x분의 1이죠. 그러니까 F'A는 6분의 1이네요. 6분의 1에 x-9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루트 9.002의 값은 이거는 실제로 f에다가 9 플러스 0.002의 값인데 이걸 못 구하잖아요. 이걸 못 구하잖아요. 우리가 fx에다 못하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3 플러스 6분의 x-9 0.002 해가지고요. 얘는 3 플러스 0.001 아니다. 6, 1은 6, 6, 38, 6, 38, 6, 38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약 3.0013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약 3.0013 정도 되겠네요.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9 플러스 0.02 죄송합니다. 02의 값을 대입할 때 우리가 여기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요 하얀 선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빨간 선까지 갔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오차가 있긴 있어요. 근데 0.002는 굉장히 작은 거기 때문에 실제 값하고 거의 차이는 없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휴대전화 가지고 계신 분은 요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혹시 윈도우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계산기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표준인데 표준은 루트가 여기 있구나. 예. 아까 전에 여기서 9.002였죠? 여기다 루트 하면은 3.003333 이렇게 나왔죠. 아까 전에 제가 계산했을 때는 보니까 여기 1인데 6, 3, 18이니까 여기가 3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 계산기랑 이렇게 크게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죠. 근데 사람 손으로 요 식으로 하면 0.30033 해서 3이 쭉 가는 무한소수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148, 1687 이렇게 나오죠. 얘는 뭔가 다른 식을 썼다는 얘기예요. 먼 날 테일러 전개식이나 이런 걸 배우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선형 근사식이고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을 손으로 근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컴퓨터나 이런 걸 이용하면 좀 더 정확하게 근사식을 구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가지고 다음 데피니션 보죠. 리니어라이제이션 앤드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선형화 그리고 선형 근사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f가 xn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면요, the approximate function lx는 fa 플러스 f 프라임의 x 마이너스 a is the linearization of f at a. 함수 f의 점에서 선형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식은 가만히 보면요, 이 식은 뭐예요? a, fa를 지나고 기울기가 f'a인 직선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xa에서 함수 f 접선이에요. 접선이에요. 그래서 그 접선에 대한 식을 우리는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고요. The approximation of f by L is a standard linear approximation. 자, 이 fx를 lx로 근사한 것이 바로 일반적인 가장 표준화된 선형 근사식입니다. 그리고 the point xn is center of the approximation. 얘는 xn은 근사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xn을 기준으로 잡고 그 a 근처의 값을 넣는 거거든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x에다 아무 값을 대입하면 안 돼요. 여기서 값을 선형 근사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여기 x를 대입할 때 a에 가까운 값을 넣어야 돼요. a에 가까운 값을 넣어야 돼요. 만약에 a보다 큰 값을 넣는다? a에 가까운 값을 안 넣고 a에다 멀리 떨어진 값을 넣는다? 그러면 절대로 좋은 결과 얻지 못합니다. 지금 요 예제에서도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선형 근사식을 이렇게 얻었어요. 자, 그때 만약에 우리가 루트 0은 루트 0의 근사값을 구해보세요 했는데, 사실 루트 0은 0이잖아요. 근데 루트 0의 근사값을 이제 여기에는 함수값 알고 있죠. 근데 이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L에다가 0 넣으면은 3-6분의 9가 되죠. 그러니까 2분의 3-2분의 3이 돼서요, 2분의 3, 1.5가 돼요. 루트 0은 1.5에 가까운 값입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럼 뭐가 문제냐? 0은 9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아까 전에 9 플러스 0.00이라는 9에 매우 가까운 값을 넣었기 때문에 이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여기 있는 실제로 여기 사이에 오차가 거의 1.5만큼 떨어져 있어요. 예. 여기 1.5밖에 안 돼요. 그죠? 3이니까.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원래 여기 1.5 지나는 그겁니다. 그래서 선형근사식을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센터를 뭘로 잡냐가 참 중요해요.
이 센터를 잘 잡아야지 우리가 원하는 근사값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센터를 내가 계산하기 쉽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잡으면은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명심해 주시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루트형 근사값 구하고 싶으면은 x는 0에서 선형 근사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구하면 되겠네요. F'A가 존재 안 해요. A가 0일 때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잘 따져야 돼요. 예, 그런 어려운 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보고 문제 상황에 맞춰서 잘 봐야 됩니다.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 보세요. Find the linearization of fx는 루트 1 플러스 x at x는 0 and x는 3. x는 0과 x는 3에서 fx의 선형근사식 리니어라이제이션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x는 0, x는 3.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a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했었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x가 0일 때 fx의 접선의 식 구하고 x가 3일 때 fx의 접선의 식 구해가지고 네, 그 접선의 식을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니까 그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x는 0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루트 1 플러스 x가 0이면은 내가 루트 1 플러스 0을 구했을 텐데 x가 만약에 0.001 같은 거면요. 그러면 루트 1 플러스 0.001의 값을 근사하고 싶다. 그때는 이걸 쓰고요. 만약에 x가 3 하지 말고요. 이 지우개 버튼은 다 주어져서 x가 뭐 2.998일 때, 예, 그때 1 플러스 2.9, 그러니까 3.998 근사식 구하고 싶으면 이제 이거 쓰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선형 근사식 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일단은 현재 문제에서요. fx가 뭔지는 이미 주어져 있어요. fx는 루트 1 플러스 x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x는 여러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뭐 합성함수 미분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인사이드 그리고 루트 x가 아웃사이드.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미분하면은 2 루트 1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x 미분한 거 1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f'x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a가 0일 때는요. a가 현재 0일 때는 그때 lx는 f에다가 제로 더하기 f 프라임 제로의 x 마이너스 제로. 요것이 바로 x는 0에서의 접선의 식이 되고 그것이 바로 선형 근사식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x에다 0 넣는 거죠. 그러면은 루트 1이니까 1 플러스 f 프라임이니까 x에 0 넣으면 2 그리고 x 마이너스 제로니까 x.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만약에 a가 현재 아까 3이라고 됐었죠. a가 3인 경우는요. 선형 근사식 lx는 f의 3 더하기 f 프라임 3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3에서의 함수 fx의 접선의 식이죠. 자, 그래서 x에 3 대입하면요. 1 플러스 3, 4, 루트 4니까 2 플러스 3 넣으면 2 루트 4, 2는 4. 그러니까 4분의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4분의 1 x 8 빼기 3이니까 4분의 5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형 근사식이에요. 지금 현재 구해보시면요. 구한 식을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일단은
x가 0인 경우를 우리가 1번 빨간색이라고 하고요. x가 3인 경우는 여기 하늘색으로 할게요. 요거를 2번이라고 하면은 센터, 즉 어디를 기준으로 선형근사식 리니어라이제이션을 구할 것이냐 하면은 0일 때와 3일 때의 근사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선형근사식은 어디를 기준으로 구하느냐에 따라 값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것이 바로 1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 빨간 직선이요. 요것이 선형근사식이고요. 그리고 요것이 바로 x는 3에서의 선형근사식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1번은 뭐냐면 x는 0, 그러니까 x는 0 주변에서는 굉장히 정확한 값을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내가 여기서 파이라는 값에 대해서 루트 1 플러스 파이의 근사식 계산하고 싶다 할 때 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내가 나는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파이의 근사값을 구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1번에다 대입할 거냐 2번에다 대입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1번에다가 대입을 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파이를 대입하면은 요 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 값은 요건데 그러니까 어때요? 오차가 꽤 크죠. 여기 보면 별로 안 커 보이는데 한데 한 이 정도 차이 나요. 꽤 큰 값이에요. 근데 2번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x가 여기 파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번에 대입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3.14나 3이나 그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3.14와 0은 차이가 꽤 있죠. 그래서 오차가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근사값이 뭔지에 맞춰서 x는 0을 대입할 수 있고 3을 대입할 수도 있고 x에다 8을 대입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 following table shows how accurate the approximation에서 루트 1 플러스 x가 1 플러스 2분의 x 아까 전에 했었죠.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x가 0에 가까울 때요. 그래서 루트 1.2 같은 거는 여기다가 0.2 대입하면 1.1인데 실제 값은 0.0, 1.09544호예요. 그러니까 실제 오차는 10의 마이너스 2승의 오차. 그러니까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x가 이제 0.05일 때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소수 셋째 자리까지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0.005면은 10의 다섯 번째 자리까 소수 다섯 번째 자리까지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실제 값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선형근사식을 통해서 얻은 근사식의 값은 상당히 비슷한 값이란 얘기예요. 언제요? 니어 제로, x가 0에 가까운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했었던 중심으로 했던 요 값에 가까운 값을 대입하면은 우리가 상당히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세요. 여기서 여기 요 부분을 확대한 게 이건데 파란 선이 실제 곡선이고요. 빨간 선이 직선이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0.005 대입했잖아요. 0.005는요. 한 요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 값이나 오차나 근사값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계산기나 이런 데다가는 요거에 근사식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 식을 쓰지 않아요. 계산기는. 이거는 사람이 필요할 때 쓰는 거고 계산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정밀한 다른 식을 씁니다. 근데 그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건 나중에 먼 훗날의 얘기라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현재는 그렇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find the linearization of fx는 cosine x at x is equal to pi of 2. x가 2분의 파이에서 cosine x의 근사값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사값 구하려는 게 아니라요. cosine x의 선형 근사식을 구하라는 거입니다. 자, 그러면은 let
우리가 fx를 코사인 x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then since 자 f 프라임 x는요 코사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x가 된다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a가 2분의 파이일 때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이 lx에 관한 식은 x가 2분의 파이에서의 저 fx의 접선의 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f의 2분의 파이 플러스 f 프라임 2분의 파이의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보겠습니다. f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90도는 0, 그러니까 얘는 0이 되고요. f 프라임은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90도는 1,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디에 활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질문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나서 퀘스천 해가지고 f의 2분의 파이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죠.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0.001의 값은 무엇입니까?를 물어봤어요. 그럼 코사인 90도는 0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은 뭐 0에 가까운 값은 나오겠죠? 근데 실제로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코사인 2분의 8 플러스 0.001의 값은 정확한 값은 몰라요. 근데 얼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L에다가 2분의 파이 플러스 0.001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0.001이니까요. 이 값은 마이너스 0.001입니다. 이런 값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코사인 함수는 90도에서 2분의 파에서 0이니까 여기서 좀 더 가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슬라이드에는 요 그림이 좀 크게 안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좀 크게 그리면은 제일 좋은 건 확대하는 건데 저게 그래프가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이 벡터 그림이 아니라 이제 캡처한 거라서 픽셀 단위로 되어 있어서 확대하면 깨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당연히 2분의 파일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접선의 식이 구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2분의 파이 플러스 0.01은 여기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함수 값을 구할 때 우리가 이걸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구하는 거죠. 그럼 오차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분의 파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2분의 파이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값을 넣어야지 괜히 여기다 0 넣으면 난리 납니다. 실제 여기다 0 넣으면요. 코사인 0은 2분의 파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 나와요. 코사인 0은 1인데. 예. 왜냐하면 0은 2분의 파이에서 멀리 있거든요. 가까이 있는 걸 대입해야 돼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정도까지만 해서 이제 식 구하는 거 마치고요. linearization differential 보겠습니다. We sometimes use the Leibniz notation dy dx to represent the derivative of y with respect to x. 우리가 y를 x로 미분했다라는 표현을 뉴턴의 표현 방법과 라이프니츠의 표현 방법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한번 조사해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과제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제 수학을 공부하면 당연히
미분을 접하게 될 거고, 미분을 접하게 되면 이제 표기법에 따라서 라이프니츠나 뉴턴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 접하게 되니까 누가 그런 걸 왜 했는지는 한번 해보라 그러는데, 라이프니츠께서는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여기까지 다 보셔서 그래요. 이 디퍼렌셜이라는 개념까지. 그러니까 근사식을 통해서 내가 근사값을 얻어내겠다 하는 것까지 다 보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dy dx라는 것은요, 이거는 y를 x로 미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dy의 값을 dx로 나누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비율이 아니에요. 레이시오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죠. 근데 왜 이것이 레이시오는 아닌데 여기다가 가로 놓고 이지만 레이시오가 아니지만 레이시오처럼 써요. 참 이게 참 넌센스죠. 원래 만든 의도는 이건 y를 x에서 미분했다라는 걸로 의도한 거였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비율은 아니에요. y의 이 값에 대한 dx의 비율이 아닌데,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거를 비율로 사용하면 되게 편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레이시오, 그러니까 비율은 아니에요. dyd 나누기 dx 아닌데, 즉 나누기가 아닌데 나누기처럼 쓰겠다는 얘기예요. 예, 참 그게 애매하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주겠습니다. 나눗셈은 아니에요. 나눗셈은 아닌데 편의상 나눗셈처럼 사용해요. 아이고. 참 이게 참 그렇습니다. 나눗셈은 아닌데 나눗셈처럼 사용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디퍼렌셜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도입을 합니다. 어쨌든 아셔야 될 거는 나눗셈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여기도 나타나시지, 보는 거랑 다르게 이것은 레이시오 아니에요. 나 레이시오 아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보면은 dy 나누기 dx니까 어떤 비율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레이시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쓰다 보면요, 비율 레이시오처럼 쓰게 돼요. 분수식처럼 쓰게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뭔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보니까는 이거 비율로 쓰면 되게 편해. 그래가지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비율로 쓰면은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해서 when their ratio exist라고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introduce new variable dy dx with the property that when the ratio exists it is equal to the derivativ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비율이 존재하면은 이 녀석이 뭐가 같으냐?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데리버티브랑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즉 이 녀석을 레이시오가 돼 나눗셈처럼 사용을 해봤더니 이 녀석이 f'x가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데리버티브가 되더라. 그러니까 원래 레이시오 아닌데 레이시오처럼 써도 어차피 이거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도 이거 원래 분수 아닌데 분수처럼 써도 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원래 레이시오 아닌데요, 여기다 다른 의미를 부여했더니 이 녀석이 레이시오가 돼버렸어요. 그 의미가 뭐냐? 디퍼렌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미분이에요. 데리버티브예요. 근데 dy dx에다 디퍼렌셜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더니 그냥 평소에 똑같은 게 나와버렸어요. 예,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퍼렌셜이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우고, 자, 디퍼렌셜의 정의 보겠습니다. let y는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때 the differential dx is an independent variable. dx는 독립 변수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주어졌으면 x 값은 내가 3을 넣을 수도 있고 5를 넣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함수 값은 내가
대입한 x의 값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x가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인데 여기서 dx도 내가 x가 3에서 0.1만큼 더 갔는지 0.5만큼 더 갔는지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더 간 것도 독립변수예요. 그러면은 더 디퍼렌셜 dy는 이렇게 되고 얘는 종속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x가 얼마나 차이가 났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독립변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제가 빨간색 표시하면은 dx랑 x가 독립변수예요. 그러면 종속변수는 당연히 얘가 종속변수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요. Unlike the independent variable dx, the variable dy is always a dependent variable. 얘는 항상 종속변수가 됩니다. 왜냐? x랑 dx의 값에 따라 dy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설명되어 있지만은 dy is always a dependent variable. 종속변수예요. 그리고 이 dy 값은 x뿐만 아니라 dx의 값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자, 만약에 dx가 어떤 특별한 값으로 주어지고 x가 어떤 정의역 함수의 특별한 값으로 주어져 있으면은 그때 이 값들은 dy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numerical value, 그러니까 수치적인 값이에요. 정확한 값은 아니라 뭔가 정확하지 않은 값이라는 뉘앙스를 풀풀 풍기고 있죠. 이게 정확한 값이라면 혁명이에요. 그러면 정말 많은 것이 해결될 텐데 애석하게도 이건 정확한 값이 아니고 뭔가 수치적인 값, 그러니까 뭔가 뉘앙스가 약간 좀 비슷한 약간 좀 근사값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open the variable dx chosen to be delta x, the change in x. x가 변화할 때요. 그러니까 dx를 델타 x로 놓을 수도 있는데 간혹 이제 dx를 이런 식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디퍼런셜의 의미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let 해서 y는 fx가 있고 5x 5승 플러스 37x가 있을 때 dy를 찾으세요. 그리고 x가 1이고 dx가 0.1일 때 dy 값을 찾으세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뭐 되게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굳이 뭐 이렇게 따로 할 건 없는데 일단은 let fx를요.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x 5승 플러스 37x 보겠습니다. then f'x라는 것은요. 5x 4승 37 더하기 37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디퍼렌셜 dy는 f'x의 dx로 이미 앞에서 정의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것은 5x 4승 플러스 37의 dx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번이고요. 2번 x가 1이고 dx가 0.1일 때예요. 자, 그래서 dy는 x에다 1 대입해줘. 그러면은 5 플러스 37에다가 1의 4승 1이니까요. 0.2가 되겠죠. 요 둘 다 하면은 40 이 둘 다 하면 얼마죠? 42에다가 0.2니까 42, 84, 8.4가 되겠네요. 예, 요것이 됩니다. 자, 근데 밑에 달아놨어요. 노트 댓 해가지고요. 노트 댓에서 자, 보세요. 노트 댓. 요것이 나중에 좀 약간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f에다가 1.2를 대입을 하면요. 어떻게 하면 8.8883이 이렇게 나옵니다. 8.8883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왜 넣었느냐? 갑자기 이제 이걸 왜 넣었냐인데, 자, 그래서 여기다 쓰고 밑에 그림 하나 그리겠습니다. 8.88832 이것이 바로 f의 1.2예요. 자, 이제 이거 지우고 x 5승 플러스 37x는 뭐 분명히 뭐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처럼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x, y 해보고요. 0, 1일 때 x가 1이면요 38이 되죠. 어우, 되게 큰 값이네요. 그러니까 1,38을 지나는, 그리고 굉장히 큰 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x가 0이면 0 지나니까 원점 지나고요.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1.2가 됩니다. 0.2. 그러니까 저기 dx가 0.1이니까 여기를 x라고 하면은 여기를 x 플러스 dx라고 넣죠. 그런데 지금 dy라는 건 뭐냐면요. x가 1일 때 함수값, 그리고 x가 1.2일 때 함수값이 있겠죠. 자, x가 1일 때 함수값이 38이고요. x가 1.2일 때 함수값이 또 있을 거예요. 여기 좀 안 나오니까 여기다 좀 그릴게요. (1.2일) 때 함수값 한 대충 이쯤 있겠네요. 여기가 f의 1.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 길이가 dx예요. 그러면은 dy를 이렇게 하면 이게 dy 아닐까? 라고 하는데 실제 어떻게 돼요? f1.2는 8.8883이 이거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바로 구한 dy는 8.4인데 실제로 8.8883이는 요거는 f1.2에서 f1 뺀 거예요. 실제로 요 차이를 봤더니 8.8883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는 dx를 요만큼 했기 때문에 요 식을 대입해서 나온 요것이 dy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게 0.4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dy는 뭐냐면은 여기서 dy라는 것은 f의 x 플러스 dx와 f의 x라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dy라는 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란 얘기예요. 함수값의 차이에 대한 정의역에서의 x의 값 차이에 대한 함수값의 차이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란 얘기예요. 실제로 함수값 차이는 얘는 8.4였고 얘는 8.888 어쩌저쩌저 이러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얘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를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이그젠플라는 거는 단순한 계산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 dy의 값과 이 dy의 값이 함수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교재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는지 저도 모르죠. 제가 이 책을 쓴 사람이 아니니까. 저라면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자, 봐라. x가 1이고 x가 1.2일 때, 즉 1과 1.2만큼 x가 1에서 1.2만큼 움직였을 때 y값의 차이는 이만큼 돼야 되는데 아니네? 그럼 dy는 뭐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는 디퍼렌셜이라는 거는 함수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dy는 뭐예요? 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Geometric meaning of differential. 자, 그럼 디퍼렌셜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디퍼렌셜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림 좀 정확하게 그려야 되니까 제 뒤에 그림 하나만 불러오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퍼렌셜이 어떤 것인지 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되고요. 이 뒤에 그림 하나 불러왔는데 이건 요 그림입니다. 자, 일단은 요 사실을 쭉 따라가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x는 a라고 주어져 있고요. let x는 a에서 그리고 dx, 우리 디퍼렌셜 할 때 dx, 독립변수 dx를 델타 x라고 보겠습니다. 즉 x가 a에서 얼마만큼 더 갔나를 델타 x라고 하는데 그걸 dx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델타 y라는 걸 어떻게 썼냐면요. 함수값의 차이죠.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a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함수값의 차이예요. 여기서 델타 y라는 것이 이제 함수값의 차이고, 우리가 전에 했었던 선형 근사식이 있었죠. since 자 lx의 정의는 어떻게 됐었나요? f의 a 플러스 f 프라임 a의 x 마이너스 a로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l x 플러스 dx 마이너스 lx를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lx 플러스 dx는 fa에다가 f 프라임 a까지는 똑같고 x 플러스 dx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fa f 프라임 a의 x 마이너스 a 요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삭제되는 것부터 보죠. 그러면은 얘 삭제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삭제되고, 그럼 남는 거는 요 dx 딸랑 하나 남네요. dx가 얘랑 곱해져 있죠. 그래서 얘를 종합해 보면은 얘는 f 프라임 a d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건 좀 지우고 요건 안 쓰니까요. 자, 그래서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얘는 그러면요, 현재 아까 x는 a라고 했죠. 그럼 요걸 다 원래대로 해봐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요, 델타 y는 f의 x 플러스 델타 x인데 델타 x는 dx랑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dx 마이너스 f의 x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x 플러스 dx 마이너스 lx가 fa 대신에 x죠. dx예요. 그런데 lx 플러스 dx 마이너스 lx는 바로 f 프라임 x dx인데, 이것이 앞에서 디퍼렌셜의 정의였어요. 요걸 정의였어요. 아, 그러면 디퍼렌셜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디퍼렌셜 dy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요거란 얘기예요. 이거란 얘기예요. 즉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lx라는 게 뭐였어요? 점 x에서의 곡선에 접하는 직선의 식이었죠. 그러니까 dy라는 것은 뭐냐면요, a에서의 함수값이 있고 a 플러스 dx에서 함수값이 있을 때 그 함수값들의 차이가 아니고 바로 접선에서의 값에 대한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값의 차이가 바로 디퍼렌셜 dy라는 거예요. 디퍼렌셜은 이 의미예요. 그러면은 함수값의 차이, 델타 y는 뭐냐? 그냥 함수값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했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했었던 건데, 우리가 이 디퍼렌셜 구했다는 건 뭐냐면요, 이 fx의 x는 1에서의 접선의 식을 구해가지고 그 접선의 식에다 1 플러스 2 0.2에 대한 거를 차이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밑에 거 같아요. f1.2 마이너스 f1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요 델타 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예제에서는 이 델타 y가 8.8883이란 얘기고요. 앞에서 쓴 디퍼렌셜은 요게 8.4였죠. 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타났던 이유는 바로 여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디퍼렌셜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함수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접선에서의 함수 값들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therefore dy, 디퍼렌셜 dy는 뭘 나타냈냐? The amount the tangent line rises or falls when exchanged by an amount dx. x가 dx만큼 커지거나 x가 dx만큼 작아졌을 때
그때 함수값의 차이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나 접선에서의 함수값들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디퍼렌셜이라는 거예요. 함수값 차이는 아니에요. 함수값 차이 구하고 싶으면 이걸 실제로 구해야 돼요. 근데 디퍼렌셜 구한다는 거는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접선에서의 함수값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잘 안 보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오차는 필수 불가변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오차를 줄이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dx가 요 정도면 되겠죠. dx가 요 정도면 어때요? 오차가 거의 안 나겠죠. 그래서 이 dx가 0에 가까워야지 굉장히 좋은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도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디퍼렌셜의 의미는 뭐냐면요. 함수 값의 x가 변할 때 그 변한 정도에 따른 함수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x가 변했을 때 그 각각의 x에 대한 접선에서의 함수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퍼렌셜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여기 있으니까요. 그거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when dx is a small change in x, dx가 작을 때, 그때는 dx가 작으면은 dx가 이렇게 큰 데, 요런 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함수값의 차이나 디퍼런셜 차이나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차를 구할 때 디퍼렌셜을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이거 지우고 자 만약에 dx와 dy가 모두 디퍼렌셜일 때 디퍼렌셜을 쓰면은 우리는 앞에서 어떻게 했었냐면요. dy는 f'x dx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만약에 dx가 0이면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디퍼렌셜 할 때 dx, x의 변화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dx가 0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dy dx를 나눌 수 있죠. dy 나누기 dx는 f'x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바로 미분이잖아요. 미분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미분이라는 건 f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건데 실제로 f의 변화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f의 그 x선점에서 접선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 주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썼어요? x가 0의 극한 개념으로 거의 0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순간 변화를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순간 변화를 본다는 것은 x와 dx가 0에 매우 가까운 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df로 쓰기도 합니다. y는 fx니까 이걸 df라고 씁니다. 그래서 in place of dy는 f'(x) dx, calling df the differential of 함수 f의 디퍼렌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디퍼렌셜은 언제 쓰느냐? 여러분 치환적분 하실 때 정말 많이 썼었어요. 예전에 치환적분 하실 때 무지 많이 씁니다. 이거는요. 예.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x 4까지 x제곱 dx라고 해볼까요? 뭐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이제 x제곱을 t라고 넣습니다. 그러면 2x dx는 dt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게 디퍼렌셜이에요. 이게 이런 거랑 똑같은 걸 보시면 됩니다.
원래 좀 다른 건데 그냥 디퍼렌셜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때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때 제가 디퍼렌셜이라고 하면은 아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 특히 치원적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쇄법칙이나 다른 미분법칙 써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퍼렌셜 구할 수 있어요. 예, dx 4승, x 4승 미분, 4x 3승, dx, 3x제곱 마이너스 6이고 탄젠트 ex는 인사이드가 es, 아웃사이드 탄젠트니까 세컨드 제곱 ex의 인사이드 미분 2 d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estimating with differential. 자, 디퍼렌셜을 이용해서 우리가 근사를 한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앞에서 했던 선형근사랑 상당히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형근사식이랑 맞물려서 설명드릴게요. 디퍼렌셜 이용해도 되지만은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형근사로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원래 함수값의 차이는 fa 플러스 dx 마이너스 fa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대신에 디퍼렌셜 dy를 구하면 됩니다. dx가 0에 매우 가까울 때 이거예요. 그래서 요 estimating with differential은 이렇습니다. 델타 y를 구하고 싶어요. 즉 f의 x 플러스 dx 마이너스 fx를 구하고 싶어요. 단 여기서 dx는 델타 x랑 뭐 같다고 하겠습니다. 를 구하고 싶은데 계산이 어려운 경우 계산이 어렵거나 근데 계산이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제가 이게 이렇게 하면 어렵게 해서 귀찮은 경우예요. 수학 하시는 분들은 저도 포함해서 귀찮은 거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귀찮은 거 안 하고 싶어가지고 온갖 테크닉을 많이 만드셨죠. 예, 어쨌든 귀찮은 게 어려운 경우에는 dy 대신에 바로 dy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즉 얘에 대한 x에서의 접선의 식과 접선의 식에다가 x 플러스 dx 마이너스 lx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직선이니까. 근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f 프라임 x dx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못 구해요. 그래서 대신 이걸 구해요. 근데 이 차이를 좁힐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dx가 0이면은 자, 만약에 dx가 이렇게 하지 말고요. dx는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가면 가까우면은 then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오차는 이 디퍼렌셜에 상당히 접근한다라는 요 아이디어를 갖고 부피의 변화를 계산한다든가 길이의 변화를 계산한다든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하기 귀찮거나 힘든 경우는 요걸 대신 구해서 비교하세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예를 한번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저기 지난 시간에 릴레이트 레이트 한 것처럼 문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 번역하는 게요. 자, the radius r over circle 반지름이 r인 원이 커지고 있는데요. A는 10m, 그러니까 중심이 원점 반지름 10m인 원이 반지름 10.1m만큼 커졌어요. 그러면은 면적이 변화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면적의 변화를 구하라는 건데 에스티메이터라는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 캐큘레이션 하지 말고 다이렉트 캐큘레이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에스티메이션에서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도 할 수 있지만은
뭐 다이렉트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에이리아를 우리가 반지름이 r일 때 에이리아를 AR로 놓으면은 얘는 파이 R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델타 Y라고 해볼게요. 얘는 뭐냐면은 A의 R 플러스 0.1 마이너스 A의 R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R은 10입니다. R이 10인 경우에요. 예.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R이 10인 경우. 그러면은 10.1이니까 10.1의 제곱 파이에서 10의 제곱 파이가 되죠. 예. 요거는요, 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약 102.01 파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102.5니까 2.01 파이가 됩니다. 예, 2.01 파이. 그러니까 약 반지름이 0.1만큼 증가하면 면적은 얼마나 커지냐면 2.01 파이만큼 커집니다. 근데 이미 여기 계산하는 순간 되게 귀찮아져요. 이게 제곱이니까 그나마 할만하지 한 3승 4승 되면은 막 짜증이 밀려올 거예요. 아마. 아이고 왜 하고 앉아있어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대신에 뭘 하냐면요, 이거 대신에 그러면은 어차피 R이 10이고 10.1은 10에 매우 가까운 거니까 이거 대신에 우리가 디퍼렌셜을 계산하자라는 거예요. 즉 요 A에서의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의 값의 차이를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요 차이를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전에 f 프라임 x dx였죠. 지금 여기 변수는 r이니까 a 프라임 r dr이 되겠죠. 요거가 되겠죠. 자, 근데 a 프라임 r은 여기에서 a 프라임 r은 2 파이 r이기 때문에 얘는 2 파이 r 곱하기 dr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입해보죠. 2파이에다가 r은 10 그리고 r은 0.1. 그럼 어떻게 돼요? 10에다 0.1 곱하면 1이죠? 그러니까는 얘는 그냥 2파이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2.01 파이만큼 면적이 증가했는데 이걸로 근사니까 2파이만큼 증가했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오차는 얼마나요? 0.01 파이만큼의 오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오차는 약 0.01 파이, 그러니까 약 0.03 정도의 오차가 나왔네요. 요 정도 오차는 소수점 한두 자리까지는 뭐 오차 나든 말든 뭐 요 정도는 크게 대세는 영향이 없죠. 그래서 요렇게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10.1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반지름이 0.1이 아니라 0.001 이 정도만 증가했으면 이 오차가 상당히 많이 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원의 반지름이 커질 때 면적의 그 변화량을 근사값을 구할 수 있고, 이 dr이 그러니까 변하는 양이 작으면 작을수록 오차는 상당히 작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리니어라이저 선형근사식이나 디퍼렌셜 이용해가지고 자 요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 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웬만하면 제가 이런 얘기 안 드리면 꼭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입시 이제 편입학이나 이런 문제 할 때 만약에 시험 들어가서 문제 출제하세요 하면 이런 문제 꼭 냅니다. 저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하는 게 수학을 하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간의 사람 손으로 이걸 정확한 값은 계산 못해요. 근데 선형근사식해서 이걸 근사식을 구했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꼭 아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런 거를 자주 물어봅니다. 일단은 문제 하나부터 보죠. 일단은 뭘 구하냐면 7.97의 3분의 1승을 구했어요. (7.97의 3분의 1승)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요. 현재 3분의 1승이니까 let fx는요 x의 3승으로 두는 게 좋아요. 3분의 1승으로 두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x에다 7.97을 대입하는데 모르잖아요. 그런데 x의 3분의 1승을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들 중에 7.97에 제일 가까운 수가 뭔지 찾아보는 거예요. 일단 x의 3분의 1승 계산할 수 있는 숫자부터 찾아보죠. 0 되죠. 1 계산할 수 있죠. 2의 3분의 1승 난 계산 못해요. 3도 못해. 4도 못해. 5도 못해. 그럼 뭐가 돼요? 8 계산할 수 있어. 8 3분의 1승 2분의 1이니까. 또 27도 가능하죠. 이 중에 7.97에 제일 가까운 숫자는 얘죠. 8이죠. 0.03 차이 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fx가 3분의 x의 3분의 1일 때 a는 8에서의 접선의 식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선형 근사식으로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then 여기다 쓰겠습니다. then since 자 f 프라임 x는요 x의 3분의 1승에 x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Lx는 FA 더하기 F 프라임 A에다가 X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FA는 8의 3분의 1승은 2죠. 더하기 3 곱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은 8의 3분의 1승이니까 8의 3분의 2승은 4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12분의 1에 x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이렇게요. 요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97의 3분의 1은 모르는데 따라서 f의 7.97은 뭐랑 비슷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7.97 넣은 거랑 비슷한 값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해보죠.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12분의 1에 7.97 마이너스 8이니까요. 그러면은 0.03이 되죠. 그러니까 나눠주면은 2 마이너스 12분의 1에 0.03이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9975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은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태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은 현재 x의 3분의 1승에 대한 현재 x의 3분의 1승에 대한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x의 3분의 1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좀 비율은 맞지 않지만 x가 8일 때 y는 2가 되고요. 이런 것일 때 현재 우리가 여기다 할까요? 7.97의 값 7.97 때 함수값을 구하고 싶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걸 못 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대신에 8에서의 접선을 그어가지고요. 접선을 그어가지고 7.97의 값을 함수에다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접선에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접선에서의 함수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와 실제로 구한 값의 차이는 적당히 작을 거예요. 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8과 7.97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선형근사법이나 디퍼런셜 이용해서 하는데 둘 다 같은 개념이에요. 어차피 디퍼런셜이라는 것이 그 접선의 방정식의 차이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0.01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0.01 요거를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친절하게도 줬어요. 0.01은 자연값이니까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자, 우리가 fx를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sin x라고 해보죠. 그리고 중심을 6분의 파이로 잡으면 되겠네요. 이거 나는 sin 0 나니까 0으로 하려면 0하고 이 정도의 차이는 꽤 크기 때문에 좋은 값 안 나옵니다. 그래서 a는 6분의 파이로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 6분의 파이로 해야 됩니다. 0.0에 가장 가까운 여기 요거와 매우 가까운 특수각에는 6분의 파이예요. 괜히 여기다가 나는 따르게 할 거여서 4분의 파이나 0이다 이런 거 대입하면은 오차 심하게 납니다. 자, 그러면은 then since 자 f 프라임 x는 코사인 x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선형근사식 lx는 fa 플러스 f 프라임 a의 x 마이너스 a 이렇게 돼가지고요. a는 6분의 파이죠.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0도 2분의 1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그리고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요.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요걸 구하고 싶으면은 f에다가 a 플러스 0.01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못 구해서 지금 이 난리를 벌인 거잖아요. 요거는 대신에 a 플러스 0.01이랑 비슷할 거예요. 왜냐? 6분의 파이와 6분의 파이 플러스 0.01의 차이는 0.01이라는 적당히 작은 값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x제에다가 6분의 파이 플러스 0.01 대입하면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곱하기 6분의 파이에서 0.01에서 6분의 파이 빼니까 0.01 되네요. 그냥 이게 답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소수점 좀 계산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0.5087이 되네요. 아이고. 예. 근데 실제로 컴퓨터나 이런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여기가 뭐가 되면 0.508635가 나온대요. 508635 이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근사값이 잘 구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앞에서는 안 했지만 앞에서는 요거 선형근사식으로 했던 게 1.9975였잖아요. 근데 실제는 1.997497에서 예, 소수점 한 두 번째 자리까지 정확하고 세 번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나오네요. 이 정도면 뭐 사실 사용하는 데 거의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Error in Differential Approximation 해가지고요. 이제 Differential Approximation에서
실제 함수값의 차이와 디퍼렌셜의 차이를 이제 한번 이제 보고 싶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근데 간략할지 안 간략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뭐냐면은 델타 y 마이너스 dy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거의 차이가 그러면 얼마나 작으냐. 우리가 실제 함수값의 차이를 못 구하기 때문에 요걸 구했잖아요. 그럼 요 녀석은 진짜 true 값이고 요 녀석은 근사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true value고 요 녀석은 근사 값이에요. 그럼 진짜와 근사 값의 차이를 우리는 뭐냐고 하면은 요거를 에러라고 하거든요. 차이, 오차. 그럼 이 오차가 과연 얼마나 생겼습니까?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의 퀘스천이에요. 근데 델타 y라는 것은 뭐냐면은 f의 x 플러스 델타 x였죠.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였고요. 요것이 바로 델타 y였고 dy는 f 프라임 x dx였어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근데 편의상 우리가 dx를 델타 x라고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델타 x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을게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요. 실제로 요 오차를 쓸 때 f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쭉 나왔죠. 그래서 요 에러에다가 델타 x를 나눕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델타 x 나누고 그리고 마이너스 f 프라임 x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미분의 정의에서 since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요 값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나누기 델타 x가 f 프라임 x로 이미 정의를 했었죠. 원래는 여기 h였는데 그냥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거라는 얘기는 이 에러가 0에 가까이 간다라는 거예요. 언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에러는 0으로 접근합니다. 언제요? when 델타 x가 0으로 갈 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일치하죠. 아까 A를 중심으로 A에 가까운 값을 대입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근사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죠 A에서 멀리 떨어진 거 넣으면 오차 심하게 난다고요.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이제 이 델타 x를 다시 여기다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에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으면 여기에다가 델타 x 곱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나누기 델타 x 마이너스 f 프라임 x의 델타 x라고 그래가지고요. 요 괄호 안의 값을 뭐라고 하냐면은 엡실론 델타 x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요. 그러면은 엡실론의 이 값은 0으로 가까요. 언제요? 델타 x 0으로 갈 때. 그래서 델타 x 0으로 하고 end가 아니죠? 여기서 그냥 이제 따로 쓰겠습니다. 엡실론은 0으로 갑니다. when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 가로 안에 있는 게 f 프라임 x로 접근하니까요. 델타 x 0으로 가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오차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a에 가까이 있는 값 대입하면 돼요. 즉 델타 x 0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쓰는 이유가 나중에 우리 이 지금 미적분학 교재에서는 체인룰, 그러니까 연쇄법칙 증명할 때 요걸 이용하는데 그 부분은 좀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고 여기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change in y는 fx, near x는 a. 그래서 x는 a 근방에서 y의 변화는 어떻게 나냐면은 델타 y가 아까 이거였죠. 요거는 df 더하기 요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d 델타 f로 대신해요. 델타 y 마이너스 dy가 입실론 델타 x 이렇게 써진 거거든요. 현재 상황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dy라는 게 뭐냐면은 f 프라임 a 델타 x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겨서 나온 것이 바로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요게 바로 dy고요. 요거는 아까 앞에서 했었던 이거 되겠죠. 예, 그 얘기예요. 그냥 그 얘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 dy는 아까 전에 했었던 이제 요런 입실론 델타 x 나왔고, 그래서 dy 디퍼런셜 넘기고 디퍼런셜 정리대로 써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정도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델타 x 0에 가까이 가면은 얘는 디퍼런셜이랑 매우 가까워진다.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예, 그 정도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뭐 여러분들께 따로 증명하라거나 이런 건 아니고, 요건 그냥 책 읽듯이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예, 이 with the assumption that mass is constant, 질량이 상수인 경우에요. 질량이 상수일 때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뉴턴의 제2법칙은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식 중에 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자연법칙을 이렇게 간결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표현한 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뉴턴의 제2법칙은 정말 굉장히 훌륭한 식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것은 완전히 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매스라는 것은 속도에 따라서 물질의 질량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인슈타인께서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은 요거인데, 뉴턴께서 이거 만드실 때는 뭐 장비도 좋은 거 없었고 그냥 간단한 실험에 따라서 했었고, 이제 아인슈타인께서 이제 이분도 뉴턴만큼 훌륭하신 분이죠. 아무튼 아인슈타인께서 좀 정확하게 계산해 봤더니 이 질량이라는 것은 어떠면 m0는 초기 질량, 움직이지 않을 때 가만 냅뒀을 질량하고 나누기 1- 빛의 속도 제곱분의 속도의 제곱, 요 정도의 질량을 갖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조그만 플라스틱 사각형인데 요거는 질량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만 냅둬서 이렇게 톡 해도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만약에 제가 그래서 이거를 여기 벽에다 던져도 벽이 부서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질량도 낮기 때문에, m0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대로라면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빛의 속도로 던졌다. 빛의 속도로 던지면 어떻게 됐어요? 이 V가 빛의 속도 C랑 같아요. 그럼 1-C-C하고 분모가 0 돼요. 분모 0이라는 건 질량이 M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빛의 속도로 던지는 순간 이 벽이 무너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학교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자칫하면 지구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 빛의 속도로 던질 수 있느냐는 문제죠. 이제 그런 건 안 되죠.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속담은
현대랑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왜요? 계란을 빛의 속도로 던지면 바위가 아니라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죠. 핵으로 던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식을 갖고 이제 어떤 에너지에 관한 걸 조사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식을 바로 써먹기 뭐해서 요런 근사식을 씁니다. 1-x제곱 루트분의 1은 요걸 근사식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량의 변화가 속도에 관해서 어떤 식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질량에 관한 건 요건데 요것이 이렇게 근사되니까 실제 질량은 초기 질량에다가 2분의 m제로 c분의 v제곱 이렇게 나타내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까지는 뭐 큰 어려움 없어요. 그냥 대입하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질량에는 이 질량, 그러니까 제가 이 물체를 던졌을 때 질량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제가 이걸 던졌을 때 이거 그냥 이렇게 맞아도 안 아프죠? 제가 세게 던져서 이렇게 맞아도 별로 안 아파요. 왜요? 빛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제가 빛의 속도가 아니라 제가 아무리 세게 던져도 빛의 속도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뭐 0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 뉴턴이란 피지스, 그러니까 뉴턴 물리학에서는 카이네틱 에너지를 2분의 m제로 v제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카이네틱 에너지가 뭐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카이네틱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예요. 예, 운동 에너지. 물질의 운동 에너지가 뉴턴 물리학에서는 2분의 m제로 v제곱이 운동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서 c제곱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m제로 넘기고 c제곱 넘기면은 m-m제로의 c제곱은 요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2분의 m제로 0의 제곱.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없고 제가 이렇게 던지는 순간 속도가 생기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은 운동 에너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V 대신에 델타 V 넣고 빼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부연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카이네틱 에너지를 K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카이네틱 에너지의 변화를 우리가 보고 싶으면요, 뭘 해야 되냐면은 앞에서 이 V 대신에 정확한 건 아닐까?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m-m제로를 계산을 해야겠죠. 근데 m이라는 것을,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m에다가 v 플러스 델타 v를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m v를 계산해야 돼요. 그럼 얘는 아까 전에 실제 정확한 거는 요거였죠. 그러니까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 플러스 델타 v의 제곱분의 m0에서 루트 1 플러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m0를 계산해서 c제곱 곱하고 뭐 지지고 볶고 해야지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의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계산 자체도 되게 큰 일일 것 같죠. 이거 이 순간 전화 안 해. 난 싫어.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전화 안 할 거야. 전 더 이상 하기 싫어. 그래서 이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근사식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근사식을 통해서 봤더니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뭐냐면 질량의 변화에다가 c제곱, 그러니까 빛의 속도의 제곱 곱하기 질량의 변화만큼이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 식이 통용되려면 V는 작은 값이 돼요. 0에 가까운 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 근데 속도가 벨로시티 0부터 벨로시티 V까지, 속도가 0에서 V까지 생겼을 때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요 정도입니다. 라는 거예요. 질량의 변화의 빛의 속도 제곱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예요. 근데 그걸 제곱했어요. 그럼 9 곱하기 10의 16승이에요. 거기에다가 질량의 변화 아주 살짝. 질량이 조금만 변해도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어마어마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핵 물리나 이제 이런 데에도 나오는 거죠. 질량이 조금만 변하면요. 운동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형성된다. 거의 핵폭탄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원리일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적어드린 이 식으로는 그 현상을 설명하기 되게 까다로웠는데 그거를 이제 디퍼렌셜 이용해서 했더니 우리가 이런 여태까지 실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질량이 조금만 변해도 운동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운동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리학 법칙에서 설명되는 게 이렇게 되고 그거 안에 이제 디퍼렌셜이라는 개념이 이제 사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설명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형근사법이나 디퍼렌셜 설명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선형근사식, 리니어라이제이션이 뭐냐라는 거. 리니어라이제이션은 결국 그 점에서 접선의 식을 구하고 그 접선의 식에서 이제 요 점 A, 기준이전은 이제 점 A에 가까운 값을 대입해서 근사값을 찾아내는 기법이에요. 그게 선형근사식이고 그 다음에 디퍼렌셜. 디퍼렌셜이란 뭐냐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함수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 탄젠트 라인의 기준으로 탄젠트, 그러니까 접선에서의 함수값들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디퍼렌셜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가면은 이 디퍼렌셜이나 함수값 차이나 없다, 거의 없다. 그렇게 쓸 수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 차이 대신에 이제 이걸 쓰고 나중에 치환적분이나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많이 나올 여러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리니어라이제이션과 디퍼렌셜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 다 끝났네요. 3장까지 모든 내용 마치겠습니다. 3장 내용이 많이 길었습니다. 저기 수업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